안녕하십니까. 이 내천 대장계로서 육교학 통변 학습을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이 기회는 제가 이런 제목으로 전에 올려서 통변을 마치고 풀이를 했는데요. 그 이후로 몇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어서 이것을 적어놓고 추가적으로 이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통변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1번 육교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육교학은 활용도가 높고 적중력이 뛰어나다. 이 두 가지 면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냐, 육교학의 요체는 무엇이냐, 이런 질문인데요. 이것은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모든 학문이 그렇듯이 이론에 밝아야 되겠죠. 이론 공부가 선행돼야 됩니다. 그래서 영리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이론 서적을 꾸준히 읽고 내공을 차곡차곡 쌓아 나가야 됩니다. 여기다 플러스 알파를 한다면요, 대자연을 스승으로 모시고 대자연의 물상을 세밀히 관찰하면서 이론 공부를 해 나간다면 어느 순간에 내공이 차곡차곡 쌓이게 될 것입니다. 내공이 어느 수준에 올라가게 되면 이번에는 이제 세상 일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세상 일에도 애정을 가지고 관심 있게 조금 바라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역학은 어차피 사건, 사고, 사안에 대한 주변 환경에 대한 설정을 해놓고 통변해서 답을 얻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세상 일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모르면 설정 자체가 잘못되거든요. 그러면 동문서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 환경이나 어떤 문복자의 그 환경, 사건에 대한 이런 것을 미리 이 술사들은 꿰뚫고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요. 이 학은 하늘과 통하는, 고차원과 통하는 학문이고 형 이상학과 통하는 학문이고 4차원 이상의 신명계와 통하는 학문이고 자연의 신과 통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건성으로 계를 뽑으면 안 됩니다. 지극정성, 지성이 들어가야 됩니다. 지성이 없이 건성으로 계를 뽑으면 이 높은 차원의 어떤 신명계에서도 건성으로 답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문이 필요하죠. 천하안제시며 지어안제시리까, 이런 기도문이 있는데요. 요체는 뭐냐면 정신 집중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문이 너무 길다 보면은 정신 잡념이 꼭 개입이 됩니다. 그래서 본질을 흐리게 되는 거죠. 본질이 벗어나게 되면 안 되죠. 기도문은 정신 집중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래서 짧고 간단하게 정광석가처럼 번개 치듯이 벼락 치듯이 괴를 뽑아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내 내면에서 어떤 궁금증이 용수숨 쳐서 백회를 통해서 하늘을 확 찌르고 올라가서 번개가 저 하늘에서 뻥 터지듯이 하면서 괴를 뽑아버리면 백발백중합니다. 제가 괴를 뽑아가지고, 제 자랑이 아닌데, 대선을, 역대 대선을 봐가지고 한 번도 빗나간 적이 없었습니다. 딱 한 번 있었어요. 우리나라 선거는 아닙니다. 남의 나라 선거인데 그것은 선거 구조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2번 피사고인 내지는 피사고인의 숫자는 몇 명입니까? 이런 질문인데요. 피해자라고 안 하고 피사고인이라고 이 이름을 좀 순하게 이제 명칭을 좀 바꿨으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자, 돌아가신 분이니까 관기를 용신으로 정해서 보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돌아가신 분의 사후 일에 대한 처리를 할 때는 이것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산이 있으면 유산 처리 문제나 장례를 치르는데 매장을 할 것이냐, 화장을 할 것이냐, 날짜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이런 것은 당연히 관기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꿰뚫어 보려면요, 이 망자의 살아생전에 어떤 상황이었나, 생전의 모습으로 소급 통변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모르는 거니까 그를 응효로 용신으로 정해서 보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응효로 용사의 신을 정했으면 여기가 주체가 되고 나머지는 객체가 됩니다. 자수가 됐죠. 자, 결론은 뭐냐면 숫자를 보려면 자수 하나만 가지고는 답이 안 나옵니다. 여기서 명리 이론을 살짝 빌려 쓰겠습니다. 우리는 배우는 학인들이니까 여러 가지 이론들을 이리저리 구사하고 시도해 봐야 됩니다. 그것이 배우는 사람들의 자세일 듯합니다. 자중계수죠. 그 진중에도 계수가 있잖아요.
진중에도 개수가 있고 또 뭡니까? 연지 축중에도 개수가 있네요. 또 시지 축중에도 개수가 있으니 이것을 숫자적으로 센다면 1, 2, 3, 4, 4란 숫자가 나오는데 4란 숫자에 매달리지 말고 피사고인이 단수 한 명이 아니라 복수다. 이렇게 그냥 판단을 하고 넘어가자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신중의 임수도 있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겠죠. 이제 이런 이론을 전개하면은 신중의 임수는 장생을 타고 있어서 아닙니다. 저쪽 편입니다. 오히려 저쪽 그룹의 여성 회원도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누구 사람을 지칭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개수에다가 진토의 봉기는 무토인데 무게 합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자수를 위해 한 에너지는 술중무토, 진중무토, 축중기토, 축중기토인데 사방에서 포위를 했으니까 내가 속절없이 대책 없이 꼼짝없이 당하는 형국이죠. 완전 포위됐잖아. 이 무토가 합을 한 사람이 있었죠. 그럼 무토의 여인인데 어떻게 그걸 당했다? 이것은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니까 제가 여기까지만 통변을 하고 말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질문을 한다면 제가 자세하게 명확하게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피사고인이 단수가 아니라 복수다. 숫자 찾기입니다. 그냥. 자, 여기서 보면 이 괴를 보면요. 단독이냐, 나를 위해 한 세력이 에너지가 단독이냐,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이 있냐 이건데 제가 이것은 통변을 지난번에 할 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조력자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조력자를 넘어서서 어떤 그룹을 형성하고 에너지 집단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학은 어차피 기를 보는 거니까 기만 체크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진토도 있지만 술토도 있고 이 괴는요 동요가 없어서 진정괴가 돼서 안정되어 있는 것 같지만 육충괴라 모든 괴가 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바로 지진이 나는 격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저 멀리 지구 밖에서 보면 지구라는 별이 안정되어 있는 것 같지만 지진이 난 지역에는 급박하게 일이 돌아가잖아요. 급박하고 촉박하게 그 내면의 흐름의 기는 아주 그냥 격한 형태로 돌아가고 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진토, 술토 여러 군데서 나타나잖아요. 이게 뭡니까? 사방에서 협공을 하니까 속절없이 당하는 격인데 여기서는 이 진토는 중간 역할입니다. 합을 하고 있어. 신자진 합을 해서 나를 불러냈다. 어떻게 보면 자수가 약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죠. 어디서 나올 것 같죠? 자, 그런데 여기 술토는 뭡니까? 맨 상효에 있으면 꼭대기에 있는데 백호가 붙으니 백호니까 싸나운 개죠. 그리고 관기입니다. 관기니까 적이죠. 자, 그런데 그것은 형이죠. 형은 또 나의 동료라는 뜻이죠. 동료가 관기, 적으로 변해서 있는데 맨 높은 자리에서 지휘를 하네요. 개는 개인데 호랑이 문이 개니까 뭐 얼룩문이죠. 몸에 문신이 있다 이런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돼서 단독이 아니라 복수다. 단수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자, 4번부터는 다음 시간 하겠습니다. 영상을 끊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